어제 의미 있는 만남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네.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군요. 네.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안 나오죠, 강원도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이제 여기는 그 시간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골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출근하는 게 많아서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면 지금 치료에 떨어지십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율 1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사님. 네. 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우선 네네.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제 쭉 여쭤볼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아주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도 자주 모이고 그랬었죠. 근데 아주 분위기가 시도지사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일종의 군기를 잡습니다. 의전서부터 경호서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명찰을 달아주죠. 네.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가슴에 최문순 이래가지고 큰 명찰을 달고 이름표 쭉 줄 서 있으면 들어오니까 쭉 앉아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네,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들어와서 이제 경호실에서 대통령 입장하시면 일어서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시도지사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의전, 경호, 입장서부터 이제 명찰이 없어졌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참모들의 분위기, 비서실장이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서 덜렁덜렁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네. 전체 분위기가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정권에서도 이제 도지사셨으니까 바로 네네. 느끼셨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시도지사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기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짝 군기가 들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군기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의제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는 통일하자 그랬었는데 통일이 잘 안 된 채로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권한을 넘겨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권한이 한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 8이 어느 쪽입니까? 8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돈도 8대2고 조직, 거의 법률, 재정권, 이게 모든 것이 그냥 8대2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전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는 맞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짜놨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하고 선진국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돈과 권력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80%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네. 그 두 번째 국무회의 정도의 성격을 갖도록 이 네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었는데요.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장관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총리 장관.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장관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현장의 사정을 모르고 중앙집권적 정치 논리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자꾸만 이제 정치와 행정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들 또는 거기에 시장 군수들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서 결정되는 것들을 우리한테 한번 거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른바 제2국무회의 또는 자치분권 국무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선 과정에서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재차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걸 하려면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법률에 준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뭐 대환영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쯤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돈이 풀리더라도 네네. 소가 지나간 국처럼 이 표현은 아마도 고기가 아니라 그냥 살짝 소를 담궜다가 이것을 네. 마치 고깃국이라 내놓는 것처럼 그냥 돈이 네.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풀어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은 그 말을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세대는 군대 가서 밥을 잘 못 얻어 먹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깃국이 나오면 굉장히 저희들이 기다리거든요. 네. 근데 고깃국이 막상 나오면 고기가 한 점도 없습니다. 고기가 네. 고기 냄새만 나는 정도. 네. 네, 고기 냄새만 나고 기름만 동동 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게 그걸 갖다 그래서 야 이게 소가 강물을 타고 지나갔구나 그래서 황우도강탕. 황소가 강물을 지나간 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번에 추경을 해서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뭐 SSM에 가서 쓴다. 그럼 돈을 쓰면 그 돈이 즉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SSM이 예금 계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바로 본사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본사로 가버리면 이제 한 번 쓰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역에서 서울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 돈이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계속 유통이 돼야만 그 돈이 돌아다니는데 한 군데 가서 자꾸 쌓이는 거죠. 이제 정치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뭐 유통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 이렇게 중앙집권적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유통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꾸 한 군데 가서 쌓여서 돌지 않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국민들이 안에서 이렇게 돌도록 분산시키는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SM이라고 하면 이제 대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큰 마트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서로 강원도에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네네. 돈을 쓰면 그 돈이 지역에서 도는 게 아니라 서울로 다 가버린다. 그렇습니다. 본사로. 또 서울에서도 어디 뭐 개봉동에서 썼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봉동에서 도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본사로 가버리기 때문에 서울도 마치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본사를 말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적 본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방 분권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돈이 들어와도 지방을 위해서 쓰여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이 지역에서 쓴 돈이라든지 제가 저금한 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서 일정 부분이 유통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업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네네. 지역에서 일정 정도 써라.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예.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추경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도지사들은 사실 여야 다 있는데. 네. 야당은 반대하는데 그 야당의 시도지사들은 또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도지사들은 국회하고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추경을 좀, 빨리, 많이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야당일 때,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야당일 때도 저희 야당이 이제 뭐 추경에 반대할 수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뭐 추경을 하면 반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반대하지 말고 빨리 돈을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이제 여야가 지금 반반인데요. 그 대부분 추경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고 좀 빨리 통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에서는 반대하는데 야당이. 네네. 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각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추경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늘 이제 이게 일자리라는 게 뭐 급하니까, 네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오면, 좋은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네네. 도지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불러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었고요. 의전, 경호, 입장서부터, 근데 명찰이 없어졌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참모들의 분위기, 비서실장이 뭐 이렇게 청와대 경내에서, 덜렁덜렁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덜렁덜렁. 이렇게 네. 전체 분위기가 뭐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확 바뀌었다는 걸, 전 정권에서도 이제 도지사셨으니까 바로 네네. 느끼셨군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하에서 좀 자유로운 토론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갖진 못했지만, 시도지사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기 발언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바짝 군기가 들게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져서 군기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그렇죠. 의제나 발언 내용이나 발언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규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주제는 통일하자 그랬었는데 이 시도지사 간담회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제 쭉 여쭤볼 텐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아주 그동안에 시도지사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도 자주 모이고 그랬었죠. 근데 아주 분위기가 시도지사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분위기가 좀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청와대를 들어가면 일종의 군기를 잡습니다. 의전서부터 경호서부터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제일 안에까지 들어가면 이제 명찰을 달아주죠. 예.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가슴에 최문순 이래가지고 큰 명찰을 달고 이름표 쭉 줄 서 있으면 들어오니까 쭉 앉아 있으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전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전에 사전에 들어와서 이제 경호실에서 대통령 입장하시면 일어서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죠. 시도지사인데도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어제 의미 있는 만남이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시도지사들과 대통령이 만난 건데요.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최문순 강원지사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오랜만입니다, 지사님. 네. 그동안 어디 계신가 했더니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군요. 이 프로그램이 거기서 안 나오죠, 강원도에서.
안 나오는 것보다 이제 여기는 그 시간에 이게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제 걸어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골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걸어서 출근하는 게 많아서 듣질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이 방송을 안 들으시면 지금 치료에 떨어지십니다. 안 됩니다. 네. 청취율 1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지산이에요. 네. 자.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우선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커지고 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 가면 전부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국형에는 맞지 않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 그다음에 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면서 이렇게 나라 전체를 국가주의적 체제에서 짜놨기 때문에 이걸 좀 해체하고 선진국형으로 각 지역에서 그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돈과 권력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별한 사정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80%는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그 두 번째 국무회의 정도의 성격을 갖도록 이 네네.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자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통일이 잘 안 된 채로 발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하여튼 화기애애하면서도 자유롭고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할 말은 다 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권한을 넘겨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보도가 되는데 어떤 권한을 넘겨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앵커께서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권한을 넘겨달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권한이 한 8대2 정도로 돼 있습니다. 8이 어느 쪽입니까? 8이 중앙정부입니다. 중앙정부. 거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돈도 8대2고 조직, 거의 법률, 재정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8대2 정도로 돼 있어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